미국과의 관계인데, 미국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미국을 서운하게 하고 있다. 사실 어찌됐든지 간에 70여 년 전에 6.25 전쟁 당시에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젊은이 수만 명을 희생시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앞서 식민지, 반식민지 투쟁의 독립적 관계 이러는데 중국이 우리 조선 사람이라고 그러든 한국인이라고 하든 위에서 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열혈 청년들이 중국 공산당 내지는 중국 국민당의 항일 투쟁에 가담해 줬죠. 도와줬죠. 우리 도와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미국에 대해서 너무 지나칠 정도로 처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현 정부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같은 분을 보면은 이분은 지금 그냥 좀이 쑤셔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존재감을 좀 어떻게든지 내보이려고. 어떻게 내보이느냐. 북한하고 좀 뭘 좀 해봐야 되겠다. 근데 사사건건 미국이 반대한다. 근데 미국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을 비롯한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결의한 내용에 따라 제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인영 장관 같은 경우는 뭐냐? 북한 비핵화 북한에서 뭘 한 게 없는 거 알지만 그거 관계없이 우리 민족끼리 남북한 간에 뭘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분적인 해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지경까지 갔냐면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나라로 단정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어요. 근데 매번 우리 정부는 다 부인한 바 있죠. 그리고 이제 이인영 장관 같은 분은 이제 제재 이행과 관련해서 이 실무선에서 사전에 좀 조율을 하자. 그래서 워킹 그룹을 만들자. 그래서 이게 생겼는데 워킹 그룹이 왜 필요하냐? 근데 이런 견해를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노력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든지 말든지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아주 눈을 닫고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매년 북한 인권 결의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사회 회원국들이 발의를 하죠. 되게 이제 한두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하는데 한 번도 공동 발의국에 대한민국은 참여한 적이 없어요. 이상하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나라가 한국인데 현실은 전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대북전단법 그래가지고 또 법도 만들었죠. 근데 좀 참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럴까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4주년 이제 기념 연설을 하셨죠. 그 중에 이제 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위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현행법에 대해서 처벌하겠다. 글쎄요,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소신이겠죠. 근데 취임 4주년 그런 기념연설에서 굳이 할 얘기였는가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하도 이제 오래됐다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되게 이제 우리 한국의 독자들이나 시청자들도 요즘 시들한 게 뭐냐면은
사드 배치 관해서 별 궁금해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유심히 이렇게 그 기사를 추적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그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 때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 그 실질적인 이제 배치 작업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이제 우리 당국에서 소위 이제 그 전제 조건인 환경 영향 평가를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듣기로는 뭐 한 1년 이상 걸리는 거로 되어 있는데 뭐 이 정부 들어서 지금 뭐 4년이 지났는데 뭐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성주 사드 이제 주변에는 아예 그냥 1년 365일 그 먹고 자고 거기서 그 버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진짜 성주 주민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자나 장비가 반입이 돼야 되는데 경찰이나 군이 그렇게 세게 안 해요. 이상하죠? 예를 들면 뭐 광화문에서 무슨 반정부 시위를 하면은 뭐 엄청 거칠게 그 저기 단속이나 진압을 하는 대한민국 경찰이 그 성주 기지 앞에 그 도로에 있는 그 소위 성주 그 동네 주민들에 대한 그 뭐 시위, 데모, 뭐 반대하는 그런 그 움직임에 대해서 별로 그 적극적이지 않아요. 이에 대해서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좀 이미 그 우려를 표명한 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이즘 현 정부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우리하고 좀 관계를 어떻게 좀 설정하려고 그런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금년 2월인가요? 그 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이거 지금 3년째 야외 기동훈련이 없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인영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그랬냐? 그것조차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최상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의를 좀 이해해달라. 이런 쪽으로 또 발언을 했어요. 근데 군대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연습을 해야죠.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점점 뭐 컴퓨터 게임만 하는 군대가 군대겠습니까? 물론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는 것이 워게임을 전제로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야외에서 그런 기동훈련이 없이는 그 전력이 유지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시작전권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현 정부 들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다 결론 내겠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갖춘다는 건 조건 충족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아직은 뭐 특별한 진전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는 냉정하게 보면은 단순히 지휘 체계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이제 중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한 그 중국 대사 싱하이밍 아주 뭐 한국말에 유창한 분인데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아주 휘젓고 다니고 있고 뭐 김호준 방송에 나와서 뭐 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 소위 우리의 뭐 맹방 혈맹이라고 하는 주한 미국 대사는 굉장히 좀 몸을 조심해야 되는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 거예요. 좀 몇 년 됐습니다만은 소위 그 군장성 출신이죠. 그 태평양 사령관을 지냈던 그 해리스 대사 그 사람이 이제 군인을 했었기 때문에 평생 뭐 외교관으로서 이제 조금 부적절한 그 좀 처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분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뭐 거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데에서 예를 들면 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 당신 조선 총독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점잖게 이 주한 미국 대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 한미의 그 협상 현안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정도로 해도 무난할 텐데 뭐 조선 총독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좀 뭐 제가 미국 사람이라도 미국 정부라 해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앞서 중국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소위 이제 그 뭐 경제적 비경제적 제재를 계속 좀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뭐 이제 쿼드 결성을 통한 이제 반중 연합 전선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명시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한 바 없다. 뭐 그러면서 우리는 뭐 그런 그 반중 연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뭐 누군가를 이렇게 따돌리는 뭐 그런 그 폐쇄적인 어떤 그런 건 못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한국 측에 이제 기대하는 거, 소위 이제 한미일 삼국 이제 안보 협력을 복원하는 문제도 지금 뭐 굉장히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 지지난주인가요? 뭐 정용 장관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금 백신이 아쉬운데 미국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그 정 장관의 발언이 뭐 그럴듯하다. 그리고 국제 관계에 있어서 무슨 진정한 친구 운운하는 거는 좀 순진한 얘기죠. 뭐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각자 그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뭐 진정한 우정 운운하는 거는 좀 넌센스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제가 예를 쭉 들었는데 결국 현재 한미 관계를 한마디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듯이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이 문재인 정부는 뭐 소위 전략적 보호성이라고 그러면서 미중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 또 뭐 중국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미국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중국 쪽으로 좀 다가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중국이 두렵고 경제적인 관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 두기가 중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뭐 이름을 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그 외교부 직원의 말을 들으면 그분들 상당히 고위급인데 좀 정 장관이 그 안보실장 하면서 아주 뭐 한미 관계는 미국 관련해가지고 뭐 그냥 아주 착실하게 매번 그 왕이 부장한테 이렇게 잘 보고를 했는데 대접을 받기는커녕 왕위의 무시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한 2000년대인가요? 일본에서 먼저 나왔네요. 뭐 노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노라고 할 수 있는 일본. 한국에서도 아마 그 비슷한 책이 나왔을 거예요. 뭐 노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그런데 좋습니다. 뭐 한국이 성장해서 국력이 커져서 미국에 대해서 뭐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거, 우리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뭐 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왜 노라고 말하지 못했습니까?
그 사드 배치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그 제재 조치를 했는데요. 하여튼 제가 무슨 예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뭐 배석을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언론에 공개된 걸로만 보면 한중 외교 고위 당국자 간의 협의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은 제재 해제 문제가 거론이 안 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입도 뻥끗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사드 배치? 당신들이 뭔데? 우리 내정 간섭이야, 당신들. 뭐 당신들이 기분 나빠서 제재 조치하는 거, 뭐 그건 당신들 기분대로 하는 거지만 명백히 이건 내정 간섭이다. 철회해라. 왜 얘기를 못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민족 또는 국가의 어떤 자주 이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주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에 대해서 자주해야죠. 미국에 대해서만 그렇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으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입도 뻥을 것을 못한다. 그러면서 무슨 자주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따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제가 제 주장만 자꾸 얘기하면은 좀 지루하실 테니까 뭐 김준형 씨라고 있죠. 국립외교원 원장을 지금 하고 있는 젊은 분인데 이분이 뭐 자기 저서를 최근에 냈는데 뭐 한미 동맹을 가스라이팅에 비유를 하면서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뭐 제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동맹 중독을 끝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또 뭐라고 그랬냐, 이분은.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는 경우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담보할 수 없어.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초월적 외교를. 그러니까 이분은 달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초월적 외교라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만일 굳이 그런 걸 하려면 가능한 상황이라면 소위 이제 18세기 유럽 대륙에서 영독불이 서로 이제 이런 삼국이 이런 그런 균형을 이루고 있었을 때 주로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 간에 이제 마찰이 있었는데 영국의 입장에서 뭐 프랑스 쪽도 아니고 독일 쪽도 아니고 소위 그들 말로 뭐 명예로운 뭐 영광스러운 고립, 뭐 glorious isolation 그것을 영국이 했는데 그게 일종의 뭐 초월적 외교라면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거는 이 나머지 두 나라, 대상에 있는 두 나라보다 힘이 더 세거나 비슷할 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고 또 며칠 전에 또 문 이사장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 자꾸 들고 나오면은 대화무드가 깨진다. 그러니까 미국에다 대고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주문이겠죠. 송영길 대표도 또 이 양반도 그랬어요. 그 대북 전단 금지법 관련해서 미국 의회에서 뭡니까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거 상당한 내정 간섭이다. 물론 이런 말이 며칠 전에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만 다 좋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며칠 앞두고 여권의 핵심 인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굳이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됐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 대해서 뭐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미국? 미국은 병 주고 약 주는 나라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병을 줬다 이런 거는 이제 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그 남북 분단이 미국의 책임이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냉전의 주역인 미국과 소련 그 양국의 공동 책임이라고 좀 봐야죠. 그리고 이제 뭐 약 준다. 뭐 그런 거는 일종의 이제 그 6.25 때, 이 군대를 파견해서 수만 명의 미국 젊은이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을 뭐 지켜줬다든지 또는 뭐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도왔다든지 뭐 그런 게 해당되겠죠. 네. 이제 굳이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미국이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 뭐 운동권이라고 통상 표현되는 또는 뭐 586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그 미국은 마치 미국을 이렇게 비난하면서도 전지전능한 나라다 도덕적으로 그래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한국하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맞아떨어진 역사적 기억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요약을 하면은 지금 미국의 어떤 정책 뭐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반중 압박 정책과 관련해서 한국이 뭐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그 모른 체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 뭐 백신을 달라든지 이번에 그 문 대통령 떠나시기 직전에 보니까 남북 관계에 있어서 뭐 제한적일지라도 자율권을 보장하라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을 어려울 때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할까 하여튼 그런 질문이 떠오릅니다.